네, 안녕하세요. 펄어비스 주주 여러분. 펄어비스가 오늘 마이너스 14%에 달하는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 하락세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강한 하락세가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왜 빠졌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 실적 발표가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얼마나 못 미쳤냐면 지금 매출액이 나온 게 얼마예요? 영업이익이 676억 나왔거든요. 이거는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300%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투자자들이 실망한 부분들이 뭐냐면 컨센서스에 굉장히 하회했다라는 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대했었던 영업이익은 1,4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670억이 나온 거예요. 반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 투자자들이 굉장히 실망하면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실망했는지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반토막이 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여기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평균 판매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판매 속도도 둔화되었고 평균 판매 가격도 하락하는 등 실적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투자 의견이 나왔어요. 왜 떨어졌냐면 붉은 사막의 2분기 매출액은 1361억으로 약 한 211만 장이 판매되었다. 2분기 동안. 디지털 172만 장, 피지컬 39만 장, CD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 6월 11일 기준으로 누적 판매량 600만 장 돌파. 매출 자체는 뭐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하게 터진 건 아닙니다. 판매 속도가 둔화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판매 금액의 일부만 매출로 인식하는 유통 채널 비중이 높아지면서 평균 판매액 가격이 1분기에 74,000원이었는데 2분기에는 63,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좀 크리티컬합니다. 원래 게임이라는 게 처음에 출시됐을 때 매출이 빵 하고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입소문을 타면서 2차 상승이 나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게 조금 힘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빵 터지고 난 다음에 이게 쓱 매출이 줄어들죠. 그래서 판매 채널을 다양화시켰고 판매 채널을 다양화시키다 보니까 유통사들이 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진 자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 자체도 떨구는 거죠. 그래서 평균 판매 가격 자체가 1분기 대비 2분기에 엄청나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는데 도소매 간 정산 절차로 실제 판매와 매출 인식 시점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정산 대상의 금액의 20%를 환불 보증 목적으로 이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예전에는 매출을 하게 되면 바로 그게 매출로 인식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출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매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 도소매 간 정산 절차 이것 때문에 오늘 한 장 팔았다고 해서 이게 오늘 매출로 인식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리까리하다는 거죠. 조금 애매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거기에다가 예전에는 매출을 그대로 매출로 잡았었는데 이 매출을 바로 매출로 잡지 않고 환불 대기 자금, 환불 보증 목적으로 20% 정도를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판매한 거에 20%를 저다가 묶어놨으니까 매출 자체로 줄어들고 영업이익 자체도 줄어드는 겁니다. 20%면 크죠? 거기에다가 매출에다가 영업에 필요한 비용들을 다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영업에 관련된 이익 중에 비용 중에 인건비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 인건비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여기 성과급 지급 있죠. 그래서 인건비가 전분기 대비해서 94%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펄어비스는 계속 적자를 보던 기업이었잖아요. 그리고 직원들이 고생해서 이번에 붉은 사막이라는 걸 만들었고 이 붉은 사막이 엄청난 성과를 거둬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혜택은 줘야겠죠, 직원들한테. 그래서 성과급을 많이 뿌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쁘게 평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은 주주 환원이라든지 주주 가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데 회사가 2천 몇백억씩 벌어가지고 뭐 했습니까? 1,000억을 자사주 매입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직원들 복지 챙겨주고 주주들 열심히 챙겨주고 회사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매출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판매 채널을 다양화하다 보니까 판매 단가 자체도 떨어졌고 그리고 게임이 초반 인기만 못하다 보니까 매출 자체도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게 주가 하락의 가장 크리티컬한 점이라고 봅니다. 올해 매출액 가이던스를 보면 약 한 8천억에서 9천억 정도 매출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7천억 정도로 낮춰 잡았습니다. 최대 2천억 이상을 낮춰 잡은 거예요. 영업이익 가이던스는 4,800억에서 5,700억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3,100억에서 3,400억 정도, 영업이익도 약간 2천억 정도, 최대 2천억 정도가 하향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크리티컬한 점이 또 뭐냐면 우리가 다들 알고 있다시피 향후에 도대체 뭐로 매출을 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답함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물량이 지금 도망가고 있거든요. 이게 좀 많이 크리티컬합니다. 얘네 지금 프로그램 순매도량이 95만 주가 찍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95만 주가 어떤 물량이냐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외국인이, 프로그램은 보통 외국인이니까요. 외국인이 주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 모으는 모습을 보였다. 얘네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뭔가를 보고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향후에 도깨비라든지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얘네들의 물량을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있다. 그 물량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개인들로부터 열심히 받아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 모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좀 굉장히 크리티컬한 게 지금 오늘 95만 주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95만 주가 어떤 물량이냐면 지금 물량이 어디예요? 외국인이 45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0만 주까지 빼야 돼요. 여기까지 빠져야 돼요. 오늘 하루만 외국인 물량이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모아왔었던 물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최 이틀 동안 여기까지 빼는 거라고요. 그럼 모은 물량이 요거밖에 안 남죠. 아마 외국인들은 크게 손해가 없을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매도하는 거 보면 오늘 공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증가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굉장히 공포스럽죠. 그래서 외국인이 그동안 모았던 물량 자체를 털고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가 불투명해졌으니까. 얘네들도 장기 성장성을 보고 들어왔는데 가이던스 자체가 미친 듯한 하락세가 나왔잖아요. 빛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는 털어야 되느냐, 이게 더 빠져가지고 완전 공포장으로 가느냐, 폭락으로 더 떨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미 주가가 여기 보면 3만 원까지 빠졌었잖아요. 주가 이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이 수준이거든요. 보여요? 이 수준이라고. 2024년, 2025년도 가격 하방향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펄어비스가 붉은 사막을 만들 거예요. 앞으로 돈을 잘 벌 거예요.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이 가격을 지켰다 그러면 여기는 뭐 도깨비 없습니까?
그리고 여기 전에는 뭐였어요? CCP 게임즈도 있었죠. CCP 게임즈 팔아먹었잖아요. CCP 게임즈가 계속 적자의 원인이었거든요. 적자의 원인을 털고 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붉은 사막으로 인한 매출로 인해서 계속해서 적자 기업에서 흑자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되어 있는 상황이고, 향후 도깨비라든지 차기 출시작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과거 주가 수준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과하다. 근데 과한데 그 밑바닥 구간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 자체가 과하게 싸져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와서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물량 밑으로 더 팔게 되면 그 밑으로 좀 더 빠질 수는 있겠죠. 그럼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은 좀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악재가 있으니까, 악재가. 그래서 당분간은 눌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눌림 현상이 있다가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머리를 들어 올리겠죠.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불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펄어비스에 대한 이야기는 전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펄어비스 초반부터 말씀드렸던 사실이 뭐냐면 반도체 물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 SK 하이닉스 없으신 분들은 SK 하이닉스 사십시오. SK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께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이거 떨어져갖고 답이 안 나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다른 부분 쪽에서 충분히 멘징도 가능하다. 우리가 시야를 조금 넓게 가져갈 필요는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굉장히 바닥이거든요. 지금 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국내 애널리스트들 뿐만 아니라 해외 애널리스트들까지 모두 입을 맞춰서 SK 하이닉스는 지금 바닥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가 크신 분들은 SK 하이닉스 쪽도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제가 모의고사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제가 영상 찍어 드렸고 모의고사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참여하시는 분들 좀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참여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금호건설 있죠. 여러분들 33% 찍어주셨는데 금호건설이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보죠? 오늘 시초가가 1%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상한가 같습니다. 30%. 저는 여러분들께 4종목 말씀을 드렸잖아요. 4종목 중에 한 종목이 상한가를 갔어요.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맞죠? 그리고 어제 금호전기 영상 찍어드리면서 금호건설 영상 찍어드리면서 금호전기랑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금호전기도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이것도 오늘 0%에서 시작해서 8.99%까지 올라갔거든요. 모의고사가 공개된다고 해서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동아줄일 가능성이 커요. 두산 에너빌리티 조금 약했습니다. 1%에서 시작해서 지금 4%까지 올라갔으니까 조금 상승세가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녀석도 굉장히 좋은 주식이죠. 어때요? 모의고사 볼만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적게 찍어주신 하나솔루션 7%밖에 안 됐죠? 하나솔루션만 오늘 떨어졌어요. 하나솔루션만. 4종목 중에 3종목, 그 중에 한 종목 상한가, 한 종목 8% 이상 상승. 이걸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다는 게 아니라 어젯밤에 말씀을 드렸다는 점이 중요한 거죠. 만만치 않죠? 여러분들 그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매일 아침 8시 50분까지 여러분들께 저의 정답지를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매일 아침 시초가 공략주 함께 만나볼 수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하루에 5%씩입니다. 하루에 5%씩 멘징하면 우린 충분히 다시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지금 다시 시장이 반등해주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너무 고집을 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중은 지금 반도체 쪽에 태워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바닥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도 매일매일 진행을 할 거니까요. 모의고사 올라오는 대로 투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 방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